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최상에서 최악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치는 도덕으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이 어디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원님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국민을 가르치는 3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적폐청산 수사로 겁을 주는 4번째 단계를 넘어서 국민과 다투는 최악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계속 넘겨주세요.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듭니다. 해외 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 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은,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2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검찰개혁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는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고 그 6개월인가 1년 후에 검찰 수사로 입법행위가 확인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혹을 다 합해도 조국 후보 혼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병력 기피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화면, 그럼에도 강경화, 김상곤, 김상조 등은 5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낙마한 사람과 임명한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 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되면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야말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위법을 확인한 자리가 아닙니다.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국 후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 제쳐놓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의 딸이 아니면은 어떻게 고등학생의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유급생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이 키스트와 서울법대 인권버센터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시험 한번 안 보고 한영계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가족의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 변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 또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것 중에 진실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도 있습니다. 예, 진실이 곧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개혁의 책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예,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이 모두 조국의 장관 임명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임명하면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합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많고 이렇게 하자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2항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의혹 등 측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총리께서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죠.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다. 아니, 검찰 수사가 정치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죠. 아니,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국 수사가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그때 주광덕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무개 검사의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아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검찰의 수사도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과도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아니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 수사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날마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거듭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는 기관으로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